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민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크록스와 니콜라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록스는 2021년 12월 23일날 11.63%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크록스라는 기업은 헤이듀드라는 기업을 2.5 빌리언 달러를 주고 인수했다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헤이듀드라는 기업은 이렇게 캐주얼한 신발을 파는 업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크록스는 2.5 빌리언 달러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2.5 빌리언 달러라는 돈 중에서 2.05 빌리언 달러는 현금, 그리고 450밀리언 달러어치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인수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인수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참고로 무조건 인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엔비디아가 암이라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인수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먼저 인수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밸런스시트입니다. 크록스가 헤이듀드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크록스가 인수를 하는데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만약 크록스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로 걱정될 일은 아니지만 현금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인수를 감행한다면 그것은 무리하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크록스의 재무지표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크록스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약 436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록스가 헤이듀드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2.05 빌리언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436밀리언 달러이므로 2.05 빌리언 달러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5 빌리언 달러는 2050밀리언 달러와 같습니다. 인수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대비해서 부족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자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 볼 텐데요. 먼저 크록스의 전체 자산은 이렇게 1.7 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채는 1.4 빌리언 달러입니다. 전체 자산 입장에서 봤을 때 2020년 4분기 때는 이렇게 1.1 빌리언 달러였다가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약 0.6 빌리언 달러가 늘어서 자산이 이렇게 1.7 빌리언 달러가 되었는데요. 자산이 늘게 된 이유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서 자산이 늘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크록스의 경우는 2020년 4분기 때 828밀리언 달러 했던 이렇게 부채가 0.6 빌리언 달러가 늘어서 1.4 빌리언 달러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이유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2021년 3분기까지의 크록스의 재무제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보통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헤이듀드의 기업을 2.5 빌리언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수하겠다고 한 것이죠. 장기 부채만 해도 685밀리언 달러였고요. 여기서 현금은 이렇게 436밀리언 달러라서 현금이 이미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추가로 부채가 2.05 빌리언 달러 늘어났으니 크록스의 재무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크록스의 발행된 주식의 양은 지금까지 잘 줄어들고 있다가 다시 450밀리언 달러어치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주가가 희석이 되니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크록스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는 2020년 기준 이렇게 100%의 EPS 성장률을 2021년에는 135%, 2022년에는 19.39%, 그리고 2023년에는 26.24%라는 좋은 EPS 성장률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크록스가 보여줄 EPS 성장률은 25.21%로 지금 크록스가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인 16.50은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록스를 투자함에 있어서 적어도 피해야 했던 시기는 2021년 11월 달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보여준 크록스의 멀티플은 이렇게 20%를 넘었기에 충분히 고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크록스라는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크록스의 PE 멀티플이 25였을 때 산다면 고평가했을 때 사는 것이었고요. 고밸류에이션의 리스크를 등지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크록스의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32.08%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크록스의 주가는 앞으로의 퍼포먼스 대비해서 저평가이며 크록스가 보여준 3년 평균 PE 멀티플인 20.69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빠른 성장률을 보여준 결과는 지난 2년 동안에
EPS 성장률에 대한 결과이며 안타깝게도 2022년 그리고 2023년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적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과거 2020년 그리고 2021년과 같은 상승 랠리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크록스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니콜라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니콜라는 12월 23일날 17.98%라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니콜라가 12월 23일날 첫 번째 수소 트럭을 고객에게 출고했다라는 트위터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2021년 5월 6일날 니콜라는 Total Transportation Service라는 기업과 함께 Letter of Intent를 맺으면서 100개의 트럭을 주문받았고요.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결국 첫 번째 트럭을 성공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이어서 한F 트랜스포테이션과도 Letter of Intent를 12월 22일날 이렇게 맺었는데요. 처음에는 10개의 BEV 트럭을 한F 트랜스포테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출고시킨다면 나머지 90개 또한 출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니콜라는 이렇게 첫 번째 BEV 트럭을 출시하면서 컴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니콜라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트레버 밀턴은 니콜라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식시장에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다행히도 니콜라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벌금으로 125밀리언 달러를 내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지금 125밀리언 달러의 벌금을 낸 상태는 아닙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5번 나눠서 벌금을 낼 계획인데요. 125밀리언 달러라는 벌금은 니콜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21%를 차지하는 것이기에 니콜라에게 있어서 적은 벌금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과거가 있기에 니콜라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불확실하나 적어도 이러한 벌금을 전부 다 낸다면 니콜라의 어두운 과거는 현재 진행이 아닌 과거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가 이렇게 컴백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염두에 봐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니콜라의 펀더멘탈입니다. 니콜라는 이제 처음으로 트럭을 출고했다 보니 매출액다운 매출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액도 없고요.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가 비용도 지금 없으며 매출 총액인 이 그로스 프로핏 또한 없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공증인 부분은 이 기업은 지금 그래도 이렇게 과거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R&D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점인데 2020년 3분기에는 R&D 비용이 51밀리언 달러 정도였는데 2011년 3분기의 R&D 비용은 78밀리언 달러로 52% 정도 늘었습니다. 성장주에게 있어서 R&D 비용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좋은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SG&A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순적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니콜라의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니콜라의 지금 현재 PS 멀티플은 5.55밀리언으로 엄청나게 고평가인 상태이고요. PS forward 멀티플은 1767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니콜라가 2022년에 원래 2.54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이 매출액을 2022년에 142.51밀리언 달러를 기록해 준다면은 니콜라의 PS forward 멀티플은 31.47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2023년에 이렇게 772.62밀리언 달러를 갱신해 준다면은 PS forward 멀티플은 5.8로 지금의 주가는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정말 니콜라가 2023년쯤에 트럭을 전부 다 성공적으로 출고해낸다고 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니콜라가 첫 번째 트럭을 출고해냈긴 하나 여전히 이렇게 펀더멘탈이 매우 약한 기업이고요. 만약이라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걸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전히 2020년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며 2030년이 돼서야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저라면 니콜라를 단타로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